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중간에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무리를 좀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고, 그래서 코스닥부터 먼저 보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또 500억, 또 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시켰고요. 지금 3월 말에 올라가던 그 추세를 또 이어가지고 계속 코스닥 시장이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붙어주는 모습이고요. V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좀 올라가진 않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뭔가 꾸준히 올라가던 그런 흐름 자체가 또 지금 뭔가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글로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악재가 아직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이제 V자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61선과 121선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좀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는 그런 수렴 과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전에 좀 크게 하락하던 그런 추세를 지금 이겨내고 좀 다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지금 괜찮네요. 움직임이 3월에 이어서 4월까지도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하락분에 대한 절반 정도, 그 정도를 꽤 반등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니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 수급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좀 팔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플러스로 매수를 해줬고요. 그 전체적인 이 누적 매수량을 보게 되면 확실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계속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만큼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61선 돌파를 못하고 있고, 뭔가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아직 주가가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확실히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큰 힘이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의 그런 중소형 종목 위주로 테마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승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상승할 때 상승 초입기에 들어가는 그런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확실히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면서 계속 코스피 시장도 반등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도 서서히 이제 좀 하락세를 멈추었기 때문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좀 상승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2,47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연속 좀 매수를 했지만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만큼 뭔가 활발하게 매수를 이어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수급 자체가 또 계산이 된다면 지금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치고 나갈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내려서 1214원,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좀 단기 하락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뚝 떨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치고 나가주면서 21선 추세 살리면서 이 61선 따라 계속 우상향을 할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증시 흐름이 좀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글로벌에 대한 악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50원 근처에서 찍고 일단 뭐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네, 뭐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볼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 수익률 시장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48%입니다. 그래서 상승 폭은 좀 줄었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도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거의 코로나 발생 직전의 그런 국채 금리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코로나로부터 좀 해방을 할 거다. 네, 경제가 이제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금리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 시장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요. FOMC 다음 FOMC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1,000원으로 네,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950원 시간의 가격은 5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량도 그렇고 일 거래량도 그렇고 네, 거의 거래가 없었고요. 지금 근래 들어가지고는 네, 두산중공업의 최저 거래량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500만 주 아래로 지금 최근에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고요. 어, 4월 4일 어제 1WR 관련 종목 이 주식이 1000만 주 네, 신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네,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부합을 지켜주었고요.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크게 코스피 자체가 움직임도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WR에 대한 행사 기간이 오늘로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신주 인수권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1WR은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행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행사 날이었고 그 행사 물량에 대해서는 네, 4월 중순에 4월 말에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셨듯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량으로 상환이 진행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 한 21일 정도, 네, 요때 또 신주가 상장될 때, 네, 그때 공매도 잔고가 또 대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런 신주가 이제 미리 공매도를 통해서 교환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미리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신주가 상장이 되어서도 이렇게 올라갔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반등이 나왔고, 이 라인 자체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좀 힘을 받을 때가 되면, 확실히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분위기가,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거래량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할 때 이때를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지 못하고 감소를 하고 또 이렇게 한참 동안 거래가 죽어서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거래가 죽은 채로 좀 이루어졌었고요. 하지만 보통 보면은 거래가 좀 죽을 때 보면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계속 네, 내려가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네, 지금 거래량이 좀 죽어가긴 합니다만 여기서 그대로 죽으면서 떨어지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패턴 자체가 이 하락과 네, 하락과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잠깐 이 문턱이죠. 문턱을 한번 꺾고 이 양운선 구름 밟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여기서도 급락 이후에 쌍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네, 좀 그런 왼쪽 봉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뭐 그대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네, 요 며칠 동안 또 횡보를 한다면 또 저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지 네, 그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진파워,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모두 오늘 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다 같이 좀 멈춰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원전 테마들과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파워, 한전기술 모두 비슷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요. 모두 비슷한 차트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가 또 다 같이 움직이는 날이 아마 두산중공업이 또 크게 올라가는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은 원전뿐만이 아니고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네,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또 원전 테마와 무조건 똑같이 간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1차 상승, 네, 이때는 이 원전보다도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사업 기대감,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해상풍력이 뭐 크게 매출 자체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곧 해상풍력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 대규모 단지도 건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네. 이제 국내 가스터빈 시장을 이제 서서히 점령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21선과 241선 이 횡보하는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쌍바닥 형태, 네, 그런 형태가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자체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오늘 7만 1000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4만 9천주 매도했습니다. 또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23만 5천주를 매도를 좀 했고요. 평소보다 이제 많이 매도량이 줄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런 교환을 통해서, 이 공매도를 상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이제 본주 자체를 좀 매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험 투시는 계속해서 이제 뭐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 매도를 하거나 플러스로 전환을 하거나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네, 11만 4천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자리를 일단 이틀 연속 잡고 있긴 한데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다시 한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지분을 또 서서히 늘려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는 네, 크게 또 뭐 좀 매수했지만 뭐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주시를 하던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건지 네. 그동안도 이제 이전에 계속 지분을 늘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분 자체가 지금 6%까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일 텐데,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네,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네, 큰, 주가 흐름 없이 이렇게 좀 재미없게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 장 시작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만 봐도 사실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하루 종일 막 주식 창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하시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확실히 3월 4일자로 해서 4월 4일이죠. 4월 4일자로 해서 그날 이날 딱 감소한 건 아니지만 3월 30 이틀 전인 3월 31일에 지금 대량으로 한 52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었고요.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지금 오늘도 네, 한 5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일 공매도 거래, 네, 일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는 51만 주로 사실 전체 거래량이 작았었기 때문에 일 공매도 거래량이 거래량 대비해서 한 15%, 16%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 대비 이런 날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일정량 구매도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구매도 잔고가 더 늘어나진 않고 이제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됐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신주 상장이 될 때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4월 말이라고 했죠. 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구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상장되는 물량이 지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이제 상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평소에 이제 두산중공 공매도가 꽤나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한 뭐 또 500만 주 이상 또 상환이 된다면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늘어나진 않는지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는 우리가 역시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자, 확실히 이제 많이 대차 잔고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요때 이 1WR 마지막 거래 정지까지 이 대차 거래량을 늘리면서 신규 대차를 확실히 좀 늘리는 급격하게 늘리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제 그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그때부터 또 대차 잔고가 확 줄어드는 오히려 이제 더 폭이 크게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체결량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상환량도 지금 점점 증가를 하면서 오늘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구매도가 이제 사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었죠. 분명히 그 공매도를 쳐놓고 그 공매도를 최대한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신주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좀 지분을 관리를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공매도를 더 이상 칠 이유는 없죠. 이미 이제 신주 인수권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오늘자로 이제 행사에 대한 그런 권리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차 잔고가 공격적으로 늘어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것 같고요. 5,600만 주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도 6천만 주 초반 그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확실히 신규 대차 잔고가 많이 줄었고 상환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고 외국인 당일 물량도 123만 주, 오늘 추정이 24만 주 매도였는데 123만 주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또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일단 4월 4일 어제 당일에는 크게 지분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상환되는 그런 것들은 있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았을 때는 금융 투자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상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또 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자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또 뭐 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 모두 좀 공격적인 매도를 끝내고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도 같이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도 없었고 주가 흐름도 크게 변화가 없었고 재미없는 장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또 세부적인 그런 움직임 속에서는 확실히 공매도 대차 잔고도 많이 상환이 되었고 지분 자체도 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쭉 계속해서 상환이 진행되는지 체크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 두산중공업 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뭐 크게 많은 소식 없었고요. 먼저 볼 소식은 이 국산 기술로 이제 개발한 첫 가스터빈이죠. 이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 10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투자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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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기술로 이제 가스터빈 개발을 성공을 했고 세계 다섯 번째죠. 네, 세계 다섯 번째로 이제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스터빈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가스터빈을 전량 이제 외산으로 사들여서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산화로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지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가스터빈이 경기 김포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 가스터빈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결되지 않은 채 성능 실증 과정을 거쳤고 내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력 계통에 연결되어서 실제 발전을 하면서 현장 실증 과정을 밟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증이 완료되었을 때는 이제 가스터빈을 양산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론이 날 거고요. 문제없이 2년 동안 잘 양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너지 생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도 가스터빈 기술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까지가 이 가스터빈이고 이건 이제 LNG라든지 뭐 그런 가스터빈이겠죠. 그래서 아직 수소에 대한 가스터빈은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기술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수소 가스터빈까지 2027년인가요? 그때까지 또 개발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죠. 최근까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고요. 그게 모두 외산 제품에 의존해 제작이 되었는데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이 국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화된 161기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석탄에서 LNG로 발전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수소로 바꾼다라든지 그런 시장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가스터빈 시장이 지금 국내 이 두산중공업이 투자할 만하다. 확실히 앞으로 고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고정적인 매출이 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가스터빈 소식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원전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월성 1호기인가요? 이제 수명이 다 해서 그 안전 평가를 했을 때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좀 조기 폐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리 2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게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수명이. 근데 이제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한수원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이 끝나더라도 이제 이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그런 타국가들도 이제 원전 수명을 연장을 했거나 이미 혹은 연장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마땅한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고요. 분명히 이제 원전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좀 핵 폐기물이 계속 쌓여가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도 에너지에 대한 안보라든지 그 다음에 빨리 석탄이라든지 그런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좀 기저에너지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정보가 바뀌고부터 지금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원안위에서 또 정기 검사를 받은 한울 6호기가 또 재가동 승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이라든지 이 재가동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로바로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부 영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원래 2050 에너지를 보면 원전 비율이 7%, 네, 발전량의 7% 수준인 이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고요. 그 원전 비율을 계속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그 차트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여기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70%까지 2050년까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전 대신 신재생과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로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2050 에너지 비전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뭐 인수위원회와 함께 또 이렇게 에너지 정책 새 판을 또 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미 공식적으로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 타국가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비중을 공격적으로 좀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또 투자가 진행이 되고 활발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미 이제 건설 재개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지 그 검토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평가했던 것을 중복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좀 통과가 된 것들은 금방금방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손을 봐야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을 빠르게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원전 비중이 일단 30%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또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7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겠지만 70%는 너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수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풍력 단지들이 또 건설이 바로 취소가 된다라든지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풍력 에너지도 지금 두산중공업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지금 뭐 국내 풍력 시장이 아니더라도 베트남 쪽에도 지금 대규모 단지가 건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 수출도 좀 진행 가능한 시점에서 또 두산중공업이 힘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전 뭐 그다음에 아까 가스터빈 그다음에 풍력 이렇게 세 가지가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 먹거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가 재미없지만 계속해서 뭐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 종목 위주로 본다면 사실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선방을 잘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떨어져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반등을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그래도 반등하는 추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수익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4월 내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큰 상승이 한 번에 나올지 아니면 천천히 좀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박스권에서 놀다가 갈지 그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26,000원 정도죠. 그걸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일단은 그 정도 한번 체크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